자, 질문 없으면 우리 지금까지 2차 방정식에서 배웠던 거 한번 쓱 정리하고 그 뒤에 이제 2차 방정식 활용으로 갈게요. 자, 제일 처음에 2차 방정식 맨 처음에 배울 때 했던 얘기가 뭐냐면 2차 방정식의 뜻이었죠. 효준아 뭐라고 쓸 것 같아 여기다가? 2차 방정식을 나타내는 식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고 반드시 a는 0이 아니라는 조건을 달아줘야지 이게 2차 방정식이다 라고 했고요. 교성아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푼다는 건 무슨 뜻이죠? 해를 구한다. 그렇죠.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는 뜻이고 그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으로 우리가 몇 가지 방법을 배웠더라? 네 가지 방법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뭘 이용하는 거다? 그렇죠. 인수 분해를 이용한 풀이 방법을 배웠죠. 간단한 거 하나만 해보면 x제곱 플러스 2x는 0이다. 어떻게 푸나요? 2차 방정식 어떻게 풀어요? 야, 네가 방금 전에 네 입으로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푼다고 말했잖아. 그럼 인수분해하는 거겠지. 아, x 괄호 괄호 x 플러스 그렇지 는 0이죠. 그래서 x값은 뭐 또는 뭐다? 0 또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2다. 이거 뭔가 이렇게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켰다 그런 느낌인데 이 곱해가지고 얘랑 얘랑 곱해가지고 0이 돼야 되니까 앞에 게 0이던가 뒤에 게 0이던가 맞죠? 자, 그 다음에 현승아 두 번째 풀이 방법은 뭘 이용한 풀이 방법?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 방법이죠. 간단하게 뭐 이런 거 하나 풀어볼까요? x 플러스 1의 제곱은 5다. 자, 바로 해봐. 이것의 해는 뭐예요? x는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그렇지. 이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 방법의 핵심은 이거죠. 제곱을 없애면 서연아 반대편에 풀마 루트가 생긴다. 그치? 그게 이 방법의 핵심이었고 그래서 이런 모양만 만들면 다 풀 수 있네. 그래서 만들어낸 세 번째 방법이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 방법이었고 자, 성규야 그럼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 방법으로 요거 하나 풀어볼까? 2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은 0 요거를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처음 1단계는 뭐? x제곱의 개수를 얼마로 만든다? 1로 만든다. 그러니까 2로 나누자는 얘기죠. 나누면 얘가 2분의 1 되잖아. 근데 2단계가 바로 그 2분의 1을 어떻게 하는 거야? 이항시키는 거죠. 이쪽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럼 요 빈자리에다가 무엇을 넣어주는 것이 3단계야? 반의 제곱. 요거에 대한 반의 제곱. 얼마? 4분의 9 플러스 4분의 9 반대쪽도 플러스 4분의 9 자, 그러면 좌변이 이제 완전 제곱식이 되겠네. 뭐의 제곱이 되죠? x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이 되고요. 우변은 둘이 계산하면 얼마 돼? 4분의 7 됐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모양은 이제 요 모양과 똑같아졌으니까 제곱 떼주고 풀마루트 붙이고 2분의 3 넘기면 끝나는 거지. 그지? 요런 게 3번 방법이었고 4번 방법은 지우야 이 과정을 문자로 그냥 쫙 해봤더니 뭐가 만들어졌어? 근해 공식이 만들어졌죠. 근해 공식은 두 가지 있죠. 두 가지 다 한번 불러줘. 그냥 근해 공식은 그렇지. 그리고 짝수 공식은 a는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풀마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오케이. 교성아 여기서 b 프라임이 뭔데? b의 2분의 1 그렇죠. b를 2로 나눈 값. 여기까지가 2차 방정식의 풀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추가로 배운 게 조금 더 있죠. 지난 시간에 추가로 배운 게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배웠습니다. 판별식. 우리가 대문자 D로 주로 쓴다 그랬는데 대문자 D에 해당되는 이 판별식은 방금 지우가 말한 근해 공식에서 어디만 쏙 빼온 거야? 루트 안에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만 쏙 빼온 거고 이 판별식이 0보다 크면 효준아 이건 어떤 의미를 갖는다? 서, 다, 두, 근 서로 다른 두 근 서로 다르다는 표현을 그냥 습관적으로 계속 붙여주는 게 좋아요. 문제 그대로 이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D가 0일 때는 이건 뭐지? 중근이라고 하고요. 걔가 하나 있는 거죠. D가 0보다 작을 때는
해가 없다. 그치? 해가 없다. 요게 판별식이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배운 게 뭐냐면 두 근이 알파, 베타인 2차 방정식을 찾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두 근이 알파, 베타인 2차 방정식을 찾는 방법. 자, 첫 번째 방법은 요렇게 써보는 거였죠. 요렇게 쓴다면 지은아, 괄호 안에다가는 뭐라고 쓰는 게 적당해? 두 근이 알파와 베타가 나오게. 알파. 그리고 베타. 이렇게 쓰는 거.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또 다른 방법으로 뭐가 있었냐면 알파, 베타에 무엇과 무엇을 활용하면, 합과 곱을 활용하면 괄호 없이 한 방에 찾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은 x제곱부터 던져놓고 마이너스 여기가 누구 자리? 합자리. 알파와 베타의 합자리.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x. 그 다음에 뒤에는 누구 자리? 플러스 곱자리. 알파 베타. 이렇게 써버리면 요 괄호 없이도 한 방에 찾을 수 있고, 요 두 번째 방법을 좀 더 추천한다 그랬습니다. 추천한다 그랬고,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이건 x제곱의 개수가 얼마인 상태를 지금 쓴 거예요. x제곱의 개수가 1인 상태를 쓴 거고, 만약에 문제에서 x제곱의 개수가 5다. 그럼 5를 붙이는데, 자, 얘는 뭐 괄호가 쳐져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붙이면 되지만, 얘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붙이는 거였지, 그치? 기억나죠?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는 거고, 혹시 여러분 118초까지 질문하고 싶은 문제 없나요? 6번. 네, 118쪽에 6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18쪽에 6번.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요거하고 요거일 때, 방금 전에 복습한 거야. 우리는 얘네 둘의 서연아 합과 곱을 이용할 거거든. 합곱이 얼마지? 합은? 마이너스 3분의 2. 곱은? 마이너스 3분의 1. 자, 그럼 방금 배운 대로 x제곱으로 시작을 한다면 여기다가 그렇지. 플러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이잖아. 그치?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은 0이다. 요게 일단 요 두 근을 갖는 방정식인데, 여기서 우리는 x제곱의 개수가 3이 되게 만들어줘야 되잖아, 서연아. 그지? 그럼 3을 붙이는데, 자, 이렇게만 붙이지 말고 뭐가 필요해? 괄호가 필요하다. 그래서 괄호를 전개시켜주면 3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은 0이고요. a, b 값이 나왔네. a가 몇이고? 2고, b가 마이너스 1이고, 그럼 요걸 그대로 이제 두 번째 방정식에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은 0이죠. 자, 그러면은 교성아 무슨 풀이를 적용해 볼까? 무슨 풀이를 적용해 볼까? 우리는 항상 주로 쓰는 풀이 방법은 아까 1, 2, 3, 4번 중에 뭐였니? 물론 그것도 많이 쓰지만 가장 많이 쓰는, 그렇지, 일단 인수분해부터 찔러보고 그게 안 될 때 뭘 쓰라고? 근해 공식을 쓰라고. 그러니까 뭐부터 해봐야 돼? 인수분해를 해봐야지. 1, 2에 1, 1에 플러스 플러스 되잖아. 맞죠? 그럼 x 플러스 1에 2x 플러스 1은 0이니까 x 값이 뭐예요?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네, 이게 답이죠. 또 118초까지 숙제한 거 중에서 질문. 선규 없나? 질문 없어, 선규요? 뭐라고? 없어? 성규는 목소리가 점점 낮아지는 것 같아. 알아들을 수가 없어. 일부러 목소리 두껍게 되는 거야, 성규야? 아니야? 그건 뭐야? 자, 118쪽까지 질문 없으면 119로 가겠습니다. 자, 119쪽은 이제 2차 방정식의 활용이죠. 야, 요거는 이제 어떤 단원이냐?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능 볼 때
고등학교 가보면요, 좀 이렇게 갈라져요. 내신을 잘하는 애랑 수능을 잘하는 애랑 약간 갈라지거든요. 수능이라는 건 이제 모의고사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모의고사 점수가 잘 나오는 친구랑 내신 등급이 잘 나오는 친구랑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이런 활용 문제들을 잘하는 친구들이 수능을 잘합니다. 왜냐하면 수능에서는 거기서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능력은 문제를 읽으면서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가 이 방향을 설정해 나가야 되거든. 그지? 그러니까 이자 활용 문제를 푼다라고 하는 거는 문제를 읽고 내가 식을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2차 방정식에 딱 제한돼 있기 때문에 훨씬 좀 이렇게 좁은 영역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문제를 읽고 식을 세우는 것들을 잘하는 친구들이 나중에 수능을 잘 볼 가능성이 높다. 내가 이게 잘 안 된다면 연습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문제를 읽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식을 세우는 것과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고등학교 올라가서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런 능력이 점점점 더 필요해요.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자, 처음에 있는 필수 문제부터 보면 사실 뭐 위에 있는 설명은 뭐 별 의미가 없어. 문제를 잘 읽고 X 잘 잡은 다음에 식을 잘 세워가지고 풀어봐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별로 설명에는 별로 중요한 게 없고요. 실제 문제 유형들을 보면서, 자, 필수 문제 4번에 있는 유형은 사실 이거는 활용 문제라고 부르기 좀 그래요. 왜냐면 이미 문제 내에 대각선의 개수는 이렇게 구하는 거야 라고 말해줘 버렸잖아. 그리고 대각선의 개수가 20개인 다각형을 구해봐. 그럼 현승아 그냥 어떻게만 하면 그냥 식이 되는 거야? 저거는 20. 맞아요. 이게 대각선의 개수 구하는 식인데 대각선이 20개야 라고 말했으니까 2분의 n괄호 n-3은 20이다 이렇게 세워버리고 여기서 n 값을 찾으면 그게 바로 몇 각형인지 말해주는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냥 갖다라고만 놔버리면 이게 식인 거고, 얘를 그럼 풀어봅시다. 지은아 양변에 어떻게 해줄까? 2를 곱해줍시다. 그리고 이것도 어차피 다시 전개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n제곱 마이너스 3에는 이쪽 40이잖아. 그지? 넘어와. 그럼 마이너스 40은 0. 자, 여러분 풀 때 여기저기 쓰지 마시고 줄 맞춰서 써주세요. 알았지? 줄 맞춰 쓰고 있냐? 내 진짜 제일 어이없는 상황이 아까 우리 특강할 때처럼 답은 나왔어. 중간에 그게 몇이었어? 라고 물어봤는데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 자기가 풀어놨는데 그 중간에 나오는 숫자를 모르면 어떡해. 책을 봐도 몰라. 숫자가 너무 많아요. 아니 그래도 네가 풀다가 중간에 평균을 구했으면 평균 얼마 이게 동그라미라도 쳐야 될 거 아니야. 뭐 네가 알아볼 수 있게 뭔 표시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어? 그래야지 뭐 중간에 오류가 생기거나 했을 때 다시 돌아가가지고 할 거 아니에요. 그치? 알아볼 수 있게 써놔야 돼. 남들한테 너무 보기 좋게 쓰라고까진 안 할게. 나는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나는 내 풀이를 내가 못 알아보면 어떡하나. 이게 식이고요. 그럼 얘를 이제 풀어볼 건데 당연히 뭐부터 시도해봐야 돼? 인수분해. 그리고 이런 종류의 문제는 인수분해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찾고 있는 n값이 지금 자연수거든. 자연수로 답이 나와야 되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면 말이 안 되죠. 무조건 인수분해가 됩니다. 5, 8에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x값은 마이너스 5 또는 8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상황에 맞는 것을 답으로 쓰는 거니까 마이너스 5는 지금 상황에 맞지가 않지. 우린 몇 각형인지 구하고 있는 거니까 답을 뭐라고 써야 돼? 팔각형이라고 써야 됩니다. 8이라고 쓰지 말고 팔각형. 마이너스 5는 몇 각형이다 라고 대답할 수 없는 숫자죠. 그러니까 상황에 맞는 n값을 골라서 답을 쓰셔야 되겠고, 자, 그 밑에 있는 필수 문제 5번. 자,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직접 x에 대한 식을 한번 세워보는데, 연속하는 두 홀수가 등장했습니다. 연속하는 두 홀수. 이 연속하는이 뭐예요? 만약에 그 문제를 조금 바꿔서 연속하는 두 자연수, 그러니까 붙어있는 두 자연수를 말하지. 붙어있는 두 자연수는 서로 간에 얼마 차이 날까요? 1 차이 나죠. 뭐 7, 8, 뭐 15, 16 이렇게 1 차이 나는 게 연속하는 두 자연수인데, 이 문제에서는 연속하는 두 홀수라고 했지. 그럼 지우야, 연속하는 두 홀수는 얼마 차이 날까? 서로 간에 2 차이 나겠죠. 그러면 나는 그 연속하는 두 개의 홀수를 지금 잡아줘야 되잖아. 그럼 내가 이제 정하는 거야. 이 연속하는 두 홀수 중에 앞에 걸 x로 할지 뒤에 걸 x로 할지 내가 정하면 돼요. 근데 뭐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앞에 걸 x로 하는 게 편하겠죠.
그럼 이 뒤에 있는 숫자는 자동으로 교성아 뭐가 되는 거야? x 마이너스 x 플러스 그쵸? 얘하고 얘보다 이 큰 숫자. 성규 이해되니 이거? 된다고? 이거 이해된다고 성규야? 이렇게 두 숫자를 잡는 거 이해돼요? 그죠? x 자체가 홀수죠. x 자체를 홀수라고 했을 때 그 홀수의 다음 홀수는 얘랑 2만큼 차이 나지 않겠어? 하나만 예를 들어봐. 연속하는 두 홀수의 예를 하나만 들어봐. 그렇지. 그런 식으로. 그치? 그래서 x와 x 플러스 2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서연아 연속하는 두 홀수의 곱이 195라고 했으니까 식을 어떻게 쓰면 돼? x 괄호 x 플러스 2는 195 맞죠? 이게 식이 되겠고 전개 한번 시키고 195 넘어올게요. 이렇게 넘어오면은 얘가 인수분해가 돼야 될 텐데 얘가 얼마 곱하기 얼마일까 195가? 일단 5로 끝났잖아. 그치? 5로 끝났으니까 15가 좀 유력하지 않나? 15 그치? 15와 13의 곱입니다. 그래서 13, 15 이렇게 따져보면은 여기는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니까 자 x 플러스 13, x 마이너스 15는 0이고요. 그러면 지은아 x 값은 얼마 또는 얼마야? 여기서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깔끔하게 잘 해줘야 돼요. 이걸 그대로 답으로 쓰면 답이 맞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지금 연속하는 두 홀수를 찾고 있는 거니까 일단 마이너스 13과 15 중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홀수라고 하면 자연수 중에 따지는 거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13은? 저기 마이너스 x. 아 그러네. 뭐 부호가 이상하다 했어. 여기가 플러스 2x가 맞죠? 그럼 인수분해 할 때도 요게 마이너스고 요게 플러스죠? 그러면은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마지막에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죠? 쏘리. 그러면은 마이너스 15가 지금 상황에서는 버려지는 게 맞는 거야. 그지? 우리는 자연수를 찾고 있는 거니까 요거를 버리시고 그러면 x가 13이거든요? x가 13인데 그렇다고 또 답을 또 13만 써? 그럼 안 되지. 우리는 연속하는 두 홀수를 찾고 있는 중이었으니까 자 x와 x 플러스 2라고 잡았었으니까 x가 13이면 현승아 답은 뭐라고 써야 돼? 13하고 그치 13하고 15 이렇게 두 개를 써주는 거죠. 그치? 마지막에 끝에 마무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넘겨볼게요. 넘겨서 필수 문제 6번을 보시면 사탕 165개를 남김없이 학생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려고 한다. 한 학생이 받는 사탕의 개수는 학생 수보다 4만큼 적을 때 학생 수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에서는 제일 먼저 뭘 정해야 될까? 그치? 뭘 x로 잡을 거냐? 대부분의 경우에는 문제에서 찾으라고 한 것을 x로 잡으면 됩니다. 그럼 지금은 학생 수를 우리가 x로 잡아볼게요. 학생 수가 x명이다 라고 잡으면 한 학생이 받는 사탕의 개수 요거는 그럼 뭐가 될까? 문제를 잘 읽어보면 한 학생이 받는 사탕의 개수는 학생 수보다 4만큼 적죠. 근데 우리는 학생 수를 x로 잡았지. 그럼 요거 뭐라 그래야 돼? 그죠? 학생 수보다 4만큼 적은 거니까 요거를 x-4라고 써줘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선규야 학생이 x명이 있고 그 학생들이 한 명당 x 빼기 4개씩 사탕을 받았죠. 그러면 전체 사탕의 개수는 어떻게 표현해야 돼? 그지? 학생 수와 학생 한 명이 받은 사탕의 개수를 곱해야 되겠죠. 이렇게 곱해주면은 그게 전체 사탕의 개수인 165개와 같다. 이렇게 식이 나오는 거지.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4x 165 넘어오고 그러면 이번에도 5로 끝났으니까 15가 유력하죠. 15. 그래서 하나를 15라고 놓는다면 또 하나를 11로 두면 되죠.
오케이, 그치? 그러면 요게 마이너스 요게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니까 x 값은 얼마 또는 얼마가 돼요? 15 또는 마이너스 11이 되는데 우리는 학생 수를 찾는 중이니까 상황에 맞는 x 값 15명이다 이렇게 답을 해주면 되겠죠, 그쵸? 이렇게 읽으면서 차근차근 씩 세우면 되고, 자, 그 밑에 있는 필수 문제 7번을 보면 자, 이 문제는 하나도 안 어려운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그냥 문제를 읽으면서 어려운 문제처럼 느끼는 경우가 많은, 근데 사실은 하나도 안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 앞장에 이거 해봤잖아. 앞장에서 아까 요거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 할 때 요 식 나왔잖아요. 그래서 요 식은 20입니다 라고 놓고 그냥 바로 풀었잖아. 식 세우기가 되게 편한 문제였죠. 그런 느낌으로 지금 이 뒤에 있는 이 필수 문제 7번도 사실 식을 거의 알려준 거예요. 자, 여기 중간에 나와 있는 요거 마이너스 5t제곱 플러스 25t, 이게 뭘 나타내는 식이래? 맞아요. 높이. 어떤 로켓의 t초 후의 높이를 나타내는 식이 이거래. 근데 1번에서 뭐라 그랬냐면 높이가 얼마가 된다 그랬어요? 30m가 된다 라고 했으니까 1번 문제를 풀 수 있는 식은 얘하고 30하고 어때요? 같아요 하면 되는 거지, 그치? 얘하고 30하고 같아요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옆에다 풀어보면은 마이너스 5t제곱 플러스 25t가 30입니다. 교성아 어떻게 풀래? 네. 어떻게 계산할래? 5로 나눠요. 그치. 이왕이면은 마이너스까지 나눠버리면 더 좋겠다, 그지? 그럼 t제곱 네. 마이너스 5로 나눈다면 네. 그다음 뭐야? t제곱 다음 마이너스 마이너스 5t, 그 다음에 30이 1로 넘어오면은 마이너스 30인데 그걸 마이너스 5로 나눴으니까 플러스 6. 플러스 6은 0. 0. 그 다음 뭐 할래요? 인수. 인수분해 2, 3에 마이너스. 그럼 t 값은 얼마 또는 얼마일까? 2 또는 자,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 이 물로켓을 빵 하고 던지면 요 옆에 그림 봐봐요. 물로켓을 지면에서 지표면에서 빵 하고 던지면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텐데 얘가 올라가면서 여기 30m 지점을 지나가는 순간이 있을 거고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다시 똑같은 높이를 지나는 순간이 있겠죠. 30m라는 높이를 교성아 몇 번 지난다는 얘기야? 2번 지나는 거. 올라가면서 내려오면서 2번 지난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문제를 꼼꼼히 읽어야 돼. 이 문제에는 지금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단어. 처음으로 맞죠. 이 처음으로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의 답은 뭐야? 3초. 아니, 처음이 뭐니? 처음. 네가 나한테 2대 맞았는데 2초 만에 한 대 맞고 3초 만에 한 대 맞았어. 그럼 네가 처음으로 맞은 건 몇 초 만에 맞은 거야? 2초 만에 맞은 거지.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여기 지점을 지난 게 2초, 내려오면서 지난 게 3초인데 처음으로 30m가 되는 게 몇 초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찾은 두 개의 t값 중에 더 앞에 걸 써야죠. 앞에 걸. 그쵸? 이건 2초라고 써야 되겠고, 만약에 이 똑같은 문제인데 요게 삭제되면 처음으로라는 말이 싹 빠졌어. 두 개 다 쓰는 거죠. 처음으로라는 말이 빠지고 그냥 30m가 되는 것은 몇 초 후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면 2초도 쓰고 3초도 쓰고 둘 다 쓰는 거지. 근데 처음으로라는 말이 들어가 있을 때는 뭐만 쓴다고, 교성아? 네. 더 낮은. 그쵸? 더 작은 숫자 2초만 쓰는 거고. 그래서 이거 문제를 꼼꼼하게 보시고 처음으로라는 말이 있는지 없는지가 답에 영향을 준다.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뭐냐면 이 로켓이 지면에 떨어진대요. 지면,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이 몇 초 후입니까? 라고 말했는데 지면에 떨어진다라는 것은 높이가 얼마가 되는 순간을 말해요. 땅바닥에 떨어진 거니까 높이가 0이 된 거지. 0. 그치? 그럼 아까 전에 요게 높이를 나타내는 식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이번에는 이것의 값이 얼마가 돼?
0이 된다 이렇게 식을 세워야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는 자 그래서 마이너스 5t제곱 플러스 25t가 0이다. 그러면 이번에도 아까 교성이가 한 것처럼 마이너스 5로 나눌게요. 그럼 t제곱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5t가 0이 되겠고요. 이건 t로 묶어버리면 끝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서연아 해가 뭐예요 이때는? 0 또는 5 그치? 그럼 답은 뭐라고 써야 돼? 이번에는 0이랑 5를 둘 다 쓰느냐 아니면 5만 쓰느냐. 0은 무슨 뜻이에요? 쏘지 않고. 그 물로켓을 땅 쏘는 그 순간이 0초지. 땅 출발하는 순간. 근데 문제에서 지금 원하는 거는 얘가 지면에 떨어지는 것은 몇 초 후입니까? 라고 물어봤으니까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질 때 그때의 시간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5초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5초. 그래서 좀 그 상황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계산은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식이 이미 나와 있으니까. 자, 내려가서 필수 문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얘들아, 그럼 이 상황에서 이것도 물어볼 수 있어요? 잘 들어봐. 똑같은 식에서 이 물 로켓이 30m 이상인 지점에 있는 것은 몇 초 동안입니까? 1초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가 2초일 때 올라가서 3초일 때 내려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2초부터 3초 사이에는 30m보다 높은 구간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몇 초 동안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제 빼면 되는 거죠. 그렇죠? 3초에서 2초를 빼가지고 1초 동안 그 30m 이상 되는 지점에 있었다. 그런 거를 물어보는 문제도 있어요. 자, 내려가서 8번 문제로 가서 정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를 2cm만큼 늘리고 세로의 길이를 4cm만큼 줄여가지고 직사각형을 만들었는데 넓이가 70이다. 뭐 이런 건 쉽죠.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x로 잡고 자 그럼 여기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 자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자 그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지은아 뭐가 될까? 그렇죠. 이만큼 늘었으니까 자 성규야 그럼 여기는 뭐가 될까? 오케이 x-4 그럼 교성이가 식 한번 세워주세요. 무슨 식을 세워요? 2차 방정식을 세우지 뭘 세워. 그러니까 뭐 네? 난 아무 말도 안 할 거니까 네가 식 세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은 70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4를 곱한 게 70입니다. 이렇게 일단 세우고 맞죠? 식을 세워라 하면 그냥 이렇게 부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전개시켜가지고 이쪽으로 넘어오면 마이너스 80 되겠네. 얘를 이제 뭐 하면 돼? 얼마겠어? 80 8이랑 10 그치? 8이랑 10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그럼 x값은 얼마 또는 얼마야? 마이너스 8, 10, 지금 상황에 맞는 x값은 10. 10 답은 10이죠 그쵸? 그래서 10cm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어렵지 않은 문제고 자 그 옆으로 가면 또 이제 활용 문제들이 몇 개 더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 방금 했던 문제랑 유사한 문제 4번과 5번 자 시간 줄 테니까 4번과 5번 이렇게 두 문제만 식 세워서 풀어주세요. 식을 반드시 세워서 풀어줘. 2차 방정식 딱 세워가지고 식을 볼 거야. 식을 4번 5번 풀어보세요. 5번 같은 경우는 무엇을 x로 잡았는지도 꼭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1분의 2q. 자 해볼까요? 4번 문제 답은 몇 초 후? 4초 후. 야 이런 문제가 제일 쉬운 문제지. 그냥 얘가 높이를 나타내는 식이니까 이거 가 지면에 떨어진다 그랬으니까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18t 플러스 8은 0이다. 이렇게 놓고 풀면 되고, 우리는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를 한번 쭉 곱해버리면 되지. 그치? 5로 나누는 건 뭐 분수 나오니까 마이너스만. 그러면 마이너스가 없어지고 요렇게 바꾼 다음에 요거 인수분해 해주면 되죠. 그죠? 그럼 1, 5에 4, 2 하면 되지 않나?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뭘 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 아니 선생님 여기 8m 높이의 건물에서 쐈는데 그럼 뭐가 달라지는 거 아닌가요? 막 이런 얘기 하는 애들이 있는데, 이 문제에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은 다 이 식 안에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항상 높이를 나타내는 그 식이 얼마랑 같으냐만 찾으시면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 위에 줄에 있는 그런 모든 상황들은 이 식 안에 이미 다 들어가 있다. 여기서 뭘 더 바꿀 필요 없어요. 그냥 얘가 얼마하고 같은지만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t-4 5t 플러스 2가 0인 거니까 t 값은 4 또는 마이너스 5분의 2인데, 자, 상황에 맞는 t 값을 골라야 되니까 4가 되겠죠. 그래서 4초 후가 4번 문제 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번도 자, 처음에 x를 잘 잡고 출발하면 되는데, 교성아 어디를 x로 잡을래? AC요. 그쵸. AC의 길이를 x로 잡는다면, 그러면 x 옆에 부분은 뭐가 되나요? X요. 12 여기. 마이너스 X. 그치, 여기는 12-x가 될 거고, 그러면 왼쪽 사각형의 넓이는 뭐고? X제곱. x제곱. 그 다음에 어떻게 세웠어 식을? 플러스 바로 12 마이너스 X. 바로 어. 제곱. 는 90이다. 그렇지. 이게 꼭 있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이 문제를 풀었다면 이 줄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일단 있어야 여기가 이거부터 제대로 식을 세웠는가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풀이를 시작해 나가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활용 문제를 풀 때는 계속 의식적으로 x에 대한 이런 요 식을 한 줄부터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풀어나가는 과정이다. 식을 꼭 이렇게 눈에 잘 보이게 써주셔야 돼요. 전개시키면은 2x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144니까 54가 되겠네요. 넘어오면. 그럼 2로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27은 0이 되겠고요. 인수분해 93에 마이너스 x는 9 또는 3인데, 이 중에 이 상황에 맞는 x값이 뭐예요? 9죠? 왜? 3은 왜 안 돼? 그치? 우리가 찾고 있는 애는 얘보다는 커야 돼. 길어야 돼. 그치? 그러니까 x가 12-x보다 길어야지 이게 큰 정사각형의 한 변이 될 수 있죠. 그걸 생각해 보시면 x가 3이면 안 되지. 반대가 돼버리지. 그래서 한 변의 길이는 9cm가 되는 거다. 이렇게 식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뒤로 넘어가 보면요. 뒤에 여기가 잠깐만. 여기까지. 21까지 할까요? 오. 다 풀어는 거예요. 125까지. 그러면 숙제는 121까지만 하고, 우리 그 뒤에 126쪽에 한 문제만 한번 풀어봅시다. 뭐 재미삼아. 125쪽에 이거 26번. 야, 보지도 않고 재미없다. 이거 얼마나 재밌는 문제인데. 이거 원숭이가 나오잖아 지금. 해봐. 26번 식을 세워서 한번 풀어보세요. 식을 세워서. 옛날에 우리가 그렇지. 16 또는 48. 그치? 식만 세우면 이게 계산되는 거다. 자, 지우가 한번 얘기해보자. 숲속에 있는 원숭이들 전체를 x로 잡잖아. 이렇게 잡으면 요것만 잘 표현하면 되죠. 그 무리의 8분의 1의 제곱. 이걸 뭐라고 썼어? 저요? 음. 그냥 8분의 x에서. 그렇지. 그 무리의 8분의 1이다. 그러면 전체 원숭이의 마리수에다가 8분의 1을 곱해야 되겠지. 그거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해서 제곱하면 되지. 그치? 맞죠? 괄호를 푼다면 64분의 1 x제곱. 이게 그러면 지금 숲속을 돌아다니고 있는 애들이란 말이잖아. 그러면 전체 x에서 지우야 얘를 뭐 하면? 빼면. 그쵸? 전체 x 중에 요 돌아다니고 있는 애들 빼면 몇 마리가 남아요? 12마리가 남아요. 이게 그냥 식이죠. 그래서 x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애들, 얘네들을 빼면 12마리가 남아요. 이게 식인 거죠. 그쵸? 네, 근데 그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60이 내가 나오게. 쓰는 식 맞긴 하네.
그거 64 곱해야죠. 64제곱만 넘긴다고 곱해야 된다고요? 곱해야죠. 그러면 숫자가 너무 큰데. 자, 해볼게요. 64를 곱해. 그러면은 64x가 되고, 여기는 x제곱이 되고, 여기는 12 곱하기 64가 되죠. 굳이 곱하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우리는 이걸 또 인수분해 할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떤 숫자들의 곱으로 구성되어 있느냐가 궁금하지. 그러니까 그냥 곱하지 말고 그냥 이대로 써놔. 12 곱하기 64라고 써놔. 자, 그 다음에 부호가 좀 편해지도록 우변으로 다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64 그리고 플러스 64x 그리고 플러스 12 곱하기 64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쪼개면 64를 만들 수 있을까? 인수분해를 하는데 얘처럼 숫자가 이렇게 클 때는 얘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잘 보면 되거든. 지우는 어떻게 찾았어? 이게 거? 저요? 막 해봤어? 저는 그냥 64 곱하기 12 한 다음에 그거 계속 나눠가지고. 소인수분해 했어? 네. 소인수분해 했더니 결과가 뭐 나왔어? 네? 소인수분해 했더니 결과가 뭐 나왔어? 2에 그거는 모르겠고 저 그냥 계속 그 큰 숫자로 나눠가지고 4로 나누고 또 4로 나눈 다음에 48에서 그럼 해봅시다. 그러니까 12 곱하기 64 이렇게 큰 숫자를 가지고 소인수분해 할 때는요. 그 인수분해 할 때는요. 이 숫자를 소인수분해한 결과를 활용하면 좀 편해요. 근데 이미 지금 12 곱하기 64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럼 여기서 주고받고 해보자. 주고받고. 봐봐. 지금 여기서 우리가 12랑 64를 만약에 그대로 여기다가 12하고 64 이렇게 쓴다면 이걸 만들 수 없죠. 그죠? 그럼 좀 쪼개봐. 자, 그러면 64라는 숫자가 이게 32 곱하기 2잖아. 그쵸? 32 곱하기 2니까 그럼 2를 하나 이쪽에 줘볼까? 이쪽에 줘보면 어떻게 돼요? 24 곱하기 32 이렇게 되죠. 자, 그래도 더해서 64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럼 하나 더 줘볼까? 32라는 숫자가 2 곱하기 16이잖아. 그럼 2를 또 하나 이쪽에 줘봐. 그럼 얘는 몇이 돼요? 48이 되고 얘는 2로 나눠지니까 얼마가 돼요? 16이 되죠? 이렇게 곱해서 얘가 되는 숫자들을 조합해 나가다 보면 더해서 64 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쵸? 그래서 숫자가 크더라도 우리는 뭐 계속 곱해서 얘 되는 것들을 찾아보다 보면 인수분해가 가능하다. 그래서 x-48과 x-16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겠고 아니면 이런 생각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뭐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임기응변인데 64라는 숫자가 8의 제곱이잖아요. 8의 제곱, 그치? 얘가 8의 제곱인데 우리가 만들어내고 싶은 이 64라는 숫자도 8의 배수잖아요. 이게 8이 몇 개 있는 거야 지금? 8이 8개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 앞에 있는 12라는 숫자를 잘 쪼개보는데 더해서 8이 되도록 쪼개보는 거야. 곱해서 12인데 더해서 8이 되는 게 뭐죠? 2랑 6이잖아. 그치?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자. 얘가 2 곱하기 6이고 얘는 8의 제곱이잖아. 그럼 여기서 2랑 8이랑 하나 붙이고 여기서 6이랑 8이랑 하나 붙이면 이렇게 하면 곱해서는 얘를 만들고 더해서는 8이 8개가 되는 거니까 얘를 만들 수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그때그때 숫자를 보면서 대처해 나가면 되는 거고 아무튼 인수분해를 못해요는 안 돼. 할 수 있지 어떻게든. 소인수분해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둘 중에 특별히 지금 여기서 답이 될 수 없는 숫자가 없죠. 마지막에 그냥 확인하는 차원으로 한번 해보는 거야. 만약에 원숭이가 16마리였다고 한번 가정해봐. 그러면 그 원숭이의 8분의 1이면 몇 마리예요? 8분의 1이면 2잖아. 근데 그것의 제곱이니까 몇이야? 4. 4마리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그럼 16마리 중에 4마리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남은 게 몇 마리야? 12마리 되잖아. 그치? 16 괜찮네. 답으로 괜찮고. 자, 48도 그래요. 48의 8분의 1이면 6인데 6의 제곱이니까 몇 마리? 36마리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48마리 중에 36마리가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남은 건 12마리. 찾으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마지막에 확인해봐도 둘 다 답으로 손색이 없죠. 그래서 16도는 48마리구나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숙제는 119부터 121 119부터 121 그리고 워크북은 92부터 97까지입니다.
자, 도장 받을 부분이 어디냐면 지난번에 여러분 그 앞에 채점 했잖아요. 거기부터 쭉 이어서 저번 시간 도장 안 찍었으니까 112부터 118까지 도장 받으시면 되고 워크북은 87부터 91까지 도장 받으시면 되는데 우리 여기 워크북 87부터 채점 안 했죠? 여기 지금 채점하겠습니다. 워크북